왕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조선 500년 동안 단 한 명 있었다면 그 이름은 문정왕후였습니다. 왕조의 실록은 권력을 움직인 인물들을 기록하며 늘 조심스러웠지만 문정왕후 앞에서는 그 조심스러움마저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암흑의 상징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조선을 다시 설계한 여인이라 평가했죠. 그런데 기묘한 장면 하나가 남습니다. 문정왕후가 나서면 조정의 숨소리부터 변했다는 기록 말입니다. 마치 그녀의 시선 하나만으로도 권력의 흐름이 재배치됐다는 듯 대신들은 줄을 다시 서야 했고 심지어 국정의 분위기까지 뒤집혔습니다.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조선은 왕이 아닌 왕위의 어머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였고 군사 문제도 문정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살림과 훈구의 방향조차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강한 권력을 쥔 그녀가 절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낮은 말투로 지시했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 무거웠죠. 문정왕후는 외척 정치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조선 불교를 다시 일으킨 숨은 설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승려보호를 등용했던 사건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권력의 기세를 넓히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도 그녀에게 무릎 꿇던 사람도 모두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여자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평생을 부딪히며 살아온 여인의 본심도 숨어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면 모든 것을 스스로 손에 쥐어야 한다는 절박함이죠. 오늘 우리는 그 두 얼굴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무서운 권력의 얼굴과 그 권력 뒤에 숨었던 여인의 갈라진 마음을 말입니다. 조선을 뒤흔들어버린 문정왕후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는 순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날카로운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나던 날, 궁은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스산한 기운이 돌 만큼 불안했죠. 겉으로는 대비의 품위와 절제, 조용한 눈빛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은 인종이 왕위를 잇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 역시 명분상 옳았습니다. 그러나 문정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인종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돌았고 실제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로 꺼내기 어려운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문정의 눈은 이미 다른 왕을 찾고 있다. 인종이 즉위한 뒤 곧바로 병이 깊어졌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자 사람들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빨랐다. 문정왕후가 직접 손을 썼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아는 사람들은 알죠. 어떤 일은 기록되지 않아도 영향력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인종이 쓰러지자 문정왕후의 어린 아들 명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였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의 자리는 그저 형식이 되었고 실권은 전부 문정왕후에게로 향했죠. 조정의 숨소리가 바뀌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대신들은 문정의 시선 앞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왕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바뀐 순간이었죠. 문정왕후는 명종을 품에 안기듯 지키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를 권력의 중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어린 왕을 앞세우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성장하면 어머니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대신들은 왕이 커가는 동안 자신들의 세력을 다질 기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문정은 그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명종은 즉위 이후에도 문정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고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단 한 번도 권력을 스스로 행사해 본 적이 없었죠. 문정왕후는 명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의 주변을 비워두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가 공백이 되자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문정왕후와 그녀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림자들의 중심에는 윤원영이 있었고 뒤이어 정난정이 발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은 문정의 친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언니가 가진 냉정한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때로는 언니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알아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정왕후는 자연스럽게 그를 오른팔로 삼았고 윤원영은 언니의 권력을 대신 실천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원영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권력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흐름을 통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이런 감각은 윤원영보다도 정난정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정난정은 처음엔 그저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소문 많은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기이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윤원영이 문정왕후의 칼날이라면 정난정은 그 칼이 향할 방향을 미리 감지하여 길을 터주는 존재였죠. 문정왕후가 정난정을 깊이 신뢰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일의 배후에 정난정이 등장했다는 실록과 야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난정이 권력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조선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기를 품게 됩니다. 정난정이 움직이면 벼슬 하나가 바뀌었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좌천되는지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난정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마음먹으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정왕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앞에 훤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가 직접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몇 마디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몇 마디는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했죠. 어떤 대신은 문정의 방에서 나온 뒤 며칠 후 병을 이유로 낙향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문정에게 건의하러 갔다가 다음 날 갑자기 파직되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조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표정, 조금이라도 문정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구체적인 제거 정치가 시작됩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에게 위험이 될 만한 인물들을 조용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야사에는 독살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실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모두가 믿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신하는 식사 후 급사했고 어떤 궁인은 갑자기 병이 나며 수척해졌고 어떤 내관은 사라진 듯한 흔적만 남기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누가 손을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시대에는 문정의 눈에 밟히는 순간 그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것. 이때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문정왕후는 그토록 권력에 매달렸을까? 단순히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녀 자신의 생존 때문이었을까? 문정왕후가 왕비가 된 시절부터 그녀는 이미 권력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중종의 후궁들과 왕비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조용한 쟁투도 살인과 훈구가 충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락하는 장면도 그녀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권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방패가 없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언제든 조정의 화살 앞에 무력해질 수 있었죠. 문정왕후는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위협을 빠르게 감지했고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조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의 질서를 만들어 조정을 움직였죠. 문정왕후의 섭정은 단순히 대비가 나라를 대신 다스린 시기가 아니라 조선의 권력 구조가 한 사람의 손에 완전히 집중된 유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도 신하도 왕실도 그녀에게 도구였고 그녀의 뜻은 조선 전체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죠. 그리고 이 그림자 속으로 정난정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더 어두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단순한 측근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권력의 또 다른 손길처럼 대했고, 정난정은 그 손끝을 따라 충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여인의 관계를 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문정이 정난정을 딸처럼 여기며 비밀스러운 일을 나눴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정난정이 문정의 심부름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까지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야사는 이렇게 말하죠. 문정과 정난정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함께 만든 두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문정왕후 권력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권력이 더 짙어지고 정난정이 더 깊숙이 들어오며 조선의 가장 잔혹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정난정의 이름이 조정 곳곳에서 저주처럼 퍼져나가던 그 무렵, 문정왕후의 권력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으나 실은 보이지 않는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조정의 대신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지요. 문정왕후가 언젠가 물러나야 한다는 현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원형과 정난정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문정왕후의 보호막이 약해지면 자신들 역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그들을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었죠. 정난정은 조정 곳곳에 사람을 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명종 곁에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명종의 의심을 키웠고, 어머니의 권력에 가려져 있던 그의 내면에서 조용히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종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권력 아래 보호되어 왔지만 동시에 그 권력에 갇혀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식으로 적을 제거했는지,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밀어냈는지를 모두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명종이 어머니를 따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는 문정왕후가 만든 권력 구조가 자신에게서 선택권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약해지기 시작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명종의 감정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명종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문정왕후가 쇠약해져 누워있던 날들 동안 궁은 바람조차 조심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조정 전체가 뒤집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문정왕후의 눈치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그 이유를 계산하느라 바빴지요. 문정왕후가 눕자 윤원영과 정난정은 더욱 집착적으로 권력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의 명을 들먹이며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조정은 그들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림은 그동안 눌려왔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고, 문정왕후가 숨을 거두기만 하면 조정을 뒤집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있었죠. 문정왕후가 눈을 감던 그날, 명종은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애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답이 그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조정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은 안도의 숨이 아니라 폭풍 직전의 무거운 긴장이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윤원영과 정난정은 단숨에 표적이 되었죠. 명종은 어머니의 손 아래에서 살았지만 그녀의 방식까지 계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자신을 뒤에서 통제해온 그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난정은 이미 조정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고 문정의 보호가 사라지자 단숨에 고립되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정난정이 문정왕후의 죽음을 듣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떨었다고 전합니다. 그녀에게 문정왕후는 정치적 보호막이자 삶 전체의 뿌리였으니까요. 문정이 없는 세상에서 정난정은 단지 출신이 미천한 여자에 불과했으며 조정은 그 사실을 잔인할 만큼 빠르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명종은 정난정의 존재가 조정을 더럽혔다고 판단했고 그녀에 대한 민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정난정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돌을 던질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야사에서 말하듯 독약을 마셨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인의 손에 의해 죽었다 등 여러 설이 존재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설이든 공통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녀의 죽음은 문정왕후 권력의 끝이었고, 동시에 그 권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구조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윤원영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윤원영은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고, 사림은 그를 향해 날이 선 칼을 들이미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문정왕후가 사라진 뒤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사림은 밀려났던 세월을 되돌리기 위해 정책과 인사를 재정비했고, 대신들은 문정왕후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결코 문정왕후 시대를 쉽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었지만, 문정왕후가 죽은 이후 그 침묵은 증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말하기 시작했죠. 정난정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윤원영이 어떻게 조정을 움직였는지, 문정왕후가 얼마나 냉정하고 두려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문정왕후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뒤 명종은 한동안 허무함 속에서 방황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조선을 뒤흔드는 어둠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정치적 유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명종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어머니에게 너무 길게 가려져 있었다는 점이었고, 그 탓에 스스로 국가를 이끌 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영향력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조정의 행보를 규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정책은 차례로 폐지되었습니다. 불교 부흥 정책은 약화되었고, 문정왕후가 세운 인물들은 대부분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문정왕후 시대를 부정하며 조선이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정왕후가 만든 세월은 조선 역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조선에서 드물게 왕보다 강한 여인이 나라를 움직인 시대였고, 정난정이라는 유례없는 조력자를 통해 권력의 가장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낸 시기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뒤 조정이 깨끗해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시대의 그림자가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조선의 권력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죽었고 정난정도 사라졌으며 조정은 다시 사림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들이 남긴 기억은 조선의 정치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시대가 남긴 흔적은 오랫동안 역사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시대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권력이란 결국 사람의 얼굴을 가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왕보다 강했던 대비의 손끝에서 조정은 고요하게 흔들렸고, 그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윤원영은 그 손의 그림자로 살아 움직였고, 정난정은 보이지 않는 흉기처럼 조용히 기세를 만들었죠. 그 세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두려움과 욕망이 얽혀 만든 비정상적인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조선은 마치 단단하게 잠겨있던 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움직였고,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시대가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누구보다도 치밀했고 누구보다도 냉정했지만 결국 그녀 역시 권력의 무게를 홀로 견디며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종은 생애 내내 그 무게 아래에 있었고, 문정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문정왕후와 정난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조선의 어두운 시절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조용히 바래지고 있지만 그 그림자는 아직도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권력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고 그 그림자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단지 어두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권력이 인간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생각의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혹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